안녕하세요. 오늘도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며칠 동안 개인 가결산에 대해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결산까지는 어떻게 잘 따라왔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가결산을 하고 나서 우리는 뭘 알아야 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는 가결산 후에 뭘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선은 우리가 재무제표에서 이렇게 열심히 만든 손익계산서, 저는 10월 말일자로 손익계산서를 이제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 손익계산서에서 우리가 단순히 이런 거는 알 수 있겠죠. 여기 매출이 10월 말까지 6억 8천이구나. 그리고 여기 당기순이익이 2억 1천이구나. 그러면 예상하는 매출이 얼마겠다. 이런 것 정도는 이제 저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가결산을 했죠. 그러면 여기서 대표님한테 알려드려야 할 사항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요식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려면 7억 5천이 넘으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돼요. 그랬을 때 여기 10월까지의 매출이 거의 한 7억 가까이 되니까 11월 12월 지나면 이 대표님은 성실신고 대상자겠구나 라는 거를 하나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전기에 비해서 매출이 정말 많이 늘었구나도 알 수 있어요. 전기 같은 경우는 올해는 10월달까지가 6억 8천인데 작년에는 1년 동안의 매출이 약 6억 정도, 그러니까 훨씬 더 매출이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원래는 기능모음에서 비율을 꺼볼게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을 기능모음에서 비율을 눌러줘 보세요. 비율을 딱 누르면 이상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매출 원가라고 하는 거, 식자재 원가가 작년에는 40%였는데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는 34%인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 원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요거 뭔가 조금 이상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또 대표님한테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혹시 안 받은 매입세금 계산서 있으세요? 식자재 중에 아직 받지 않은 계산서가 얼마나 되세요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요 매출 매입에 대한 이 원가 비율은 비슷한 편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저희가 물가가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 거 보면 오히려 원가는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관련해서도 이제 대표님께 말씀을 드려서 세금계산서 누락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내야겠죠. 그리고 또 아래로 내려봅시다. 우리는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보면서 판관비에 대해서도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판관비 보면 우리 직원 급여가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현재 9월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10월 전표를 쳐야겠다. 이렇게 해서 10월 전표도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대표님한테 퇴직급여, 이 회사는 DC였냐 DB였냐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쭉 내려오면서 작년과 달리 올해 비용이 튀거나 작년과 대비해서 비용이 너무 적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대표님께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죠. 지금 보면 쭉 내려볼게요. 우선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감가상각비가 정말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이 회사의 감가상각비가 현재 줄고 있구나. 요거는 내용연수에 따라서 점차 줄어드는 건 마찬가지니까 감가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차량 유지비가 작년에 비해 어떻다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러면서 대표님께 작년에는 일용직이 있었어요. 올해는 일용직이 없는 게 맞으세요? 라는 것도 한 번씩 확인을 해야겠죠. 그러면서 대표님한테 빠진 비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표님이 혹시 누락한 비용은 뭐가 있는지를 한 번씩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점검이 다 끝났으면 대표님한테 이제 세액을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단순히 이것만 갖고 우리가 세액을 판단을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는 종소세를 통해서 정말 많은 공제와 감면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매출과 당기순이익을 확인한 다음에 전년도 종소세와 올해 종소세에 어떻게 반영이 될 건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가져야 돼요. 볼게요. 우선은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개인 조정으로 들어가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눌러주시고요. 전년도에 2분의 종소세의 특이사항에 대해서 우선 파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딱 들어가서 굳이 여기서 기수를 바꾸지 말고 전기 서식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전기 서식이 나와 있고요. 이 전기 서식에 대해서 우리는 가장 많이 확인을 해야 될 게 소득공제, 결손, 그 다음에 종합소득 이 탭에서 많이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소득공제 탭에서 전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볼게요. 이 대표님은 본인과 부양가족 2명이 있었고 국민연금이 있었고 이 대표님은 노란우산을 가입을 하고 계시는구나를 체크할 수 있죠. 그러면 대표님께 올해도 노란우산 공제를 가입하고 계셨는지, 올해도 불입을 하고 계셨는지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결손, 원천징수 이런 탭이 있어요. 이 회사가 전년도에 손실이었거나 뭐 누적된 손실이 있었으면 여기에 전년도까지 발생한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만큼은 또 당기 순이익에서 결손금을 차감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는 전년도 신고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자, 여기 종합소득세 탭으로 딱 들어와요. 종합소득세 탭으로 딱 들어오면 단순히 이것만 보실 게 아니라 여기 세액 감면 탭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세액 공제 탭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저는 세액 공제 탭에 딱 들어가서 대표님은 자녀 세액 공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연금 저축이 있었네요. 그래서 대표님이 올해도 연금 저축을 잘 붓고 계시는지도 체크를 해야 작년과 올해 같은 금액이 반영이 될 거라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아래 보면 이 회사는 작년에 고용을 증대시켜 가지고 공제 대상 금액이 있었어요. 그쵸? 근데 보니까 공제 대상 금액은 490만 원인데 세액 공제를 460만 원만 받았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할 거는 혹시 그렇다면 30만 원 정도는 이월된 금액이 있지 않을까를 같이 고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작년에 고용 감면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개인 조정에서 여기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로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전기 서식으로 들어간 다음에 똑같이 들어가 주시면 쭉 들어가 볼게요. 역시 이 회사는 34만원 이월되지 않은 게 있었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제되지 않은 게 있어서 2월이 됐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2월된 금액은 올해 받아먹을 수 있겠다라고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전년도 종소세 신고서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작년에 이런 루틴으로 받았으니까 올해도 똑같이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작년에는 받았지만 올해는 받지 못하는 게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을 해볼게요. 우선 아까 우리 신고서에서 다시 전기 서식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우선 여기서 대표님한테 단순히 구두로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어요. 대표님 노란우산공제 올해도 가입하셨죠? 요거 하나 확인하셔야 되고요. 종소세 신고서에 들어가서 대표님 올해도 연금저축 들으셨죠? 를 물어봐서 들었다라고 하면 올해 금액에 맞춰서 납부할 세금에서 요거만큼은 이제 차감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셔야 되고, 대표님 혹시 연금저축 말고 뭐 퇴직연금도 추가 불입하신 게 있으신가요? 같은 것들을 이제 점검을 해보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 한 번 더 대표님의 자녀는 올해도 계속 대표님이 세액공제를 받으실 거죠? 라고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자녀는 있다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자녀의 세액공제를 배우자가 받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부양가족에도 변동이 없으시죠? 라는 것까지는 가결산을 하고 나서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구두로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올해 특이사항을 이제 여기서 검토를 해봅니다. 작년에 고용 증가 때문에 소득공제,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받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여기 근로자 고용 현황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미리 작성을 해놨는데요. 해서 조회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2021년도에는 이렇게 반영이 되죠. 그리고
2022년도에는 현재 스코어 10월달까지 20일과 19회 합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된다면 11월, 12월달 3명 추가가 유지가 되면 21년도에 21명이었던 게 22년도에는 6명이 더 추가가 되니까 25이 되면서 공제 가능한 인원이 늘어나겠죠. 요거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먼저 본인이 하고 나서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로자가 1명이냐, 근로자가 0.5명이 되느냐, 근로자가 0.75명이 되느냐, 요거는 본인이 공부를 해서 이렇게 근로자 탭에서 점검을 해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우리가 인원을 다 체크를 했어. 하고 났는데 만약에 올해 인원이 12월까지 갔을 때 요 부분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 대표님이 줄었을 경우 작년에 공제받은 세액을 토해내야 하니까 우리가 계산한 세금보다 세금을 더 낼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인원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추가된 인원만큼 세액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를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면 대표님한테 대표님 현재 이 스코어대로 신고를 계속하면 올해 몇 명입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채용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조금 더 채용을 서둘러 주시면 우리 공제 감면에 도움이 됩니다 라고 합법적인 절세 방안을 제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인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전체 합한 다음에 나누기 12 해서 당해년도에 인원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도 셋이 늘어나서 인원이 증가가 됐다면, 이 근로자 관련해서는 1차년도도 받을 수 있고 2차년도까지도 계속 받을 수 있죠. 유지를 하면. 그러면 21년도에 받았던 공제 세액과 22년도에 추가된 공제 세액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표님이 종소세,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 나온 순이익에서 단순히 계산한 세액보다 이렇게 공제 감면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해서 안내를 드리면 우리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정확한 것을 안내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혹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올해도 21명이고 여기도 쭉 더해봤는데 올해도 21명일 것 같아. 그러면 대표님께 혹시 추가 고용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혹은 이렇게 여쭤보셔야겠죠. 만약에 1월 달에 누구 채용할 건데요. 그러면 혹시 12월에라도 11월에라도 채용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하시면 우리 조금 더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안내를 드리면 대표님께서 우리 관리를 잘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요렇게 확인을 해서 대표님의 손익계산서에 대비하는 세금을 안내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업체 말고 다른 대표님의 손익계산서 사항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